그날도 출근길 지하철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낀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스크린을 바라보며 표정 없이 지나가고 있었고 나는 그 무표정한 사람들 속에서도 더 깊이 침묵하고 있었죠. 나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고 말을 거는 일조차도 번거로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0대 때는 친구들과 웃으며 밤새워 놀던 기억도 있었고 30대 초반엔 연애하며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지만 30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졌고 무기력함이 나를 감쌌어요. 회사와 집을 오가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거울 속 내 얼굴마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정말 살아있는 거냐는 생각을 자주 했고 언젠가부터는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일이 너무 늦게 끝나 귀가 도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게 되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던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촌스럽다는 느낌보다 익숙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는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조용히 한 모금 마시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요즘 밤이 더 춥죠. 이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고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커피잔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우연이든 운명이든 그는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조용히 말했죠. 자주 보이네요. 커피 취향은 안 바뀌었네요. 나는 그제야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따뜻한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도 모른 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그 조용한 반복이 어느새 나에겐 작은 기대가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들고 있던 나는 그가 조용히 내 옆에 앉는 걸 느꼈고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손에 쥔 작은 캔을 내게 건넸어요. 나는 그걸 받으며 물었어요. 이건 뭐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바카스라고 불렀죠. 힘들어 보이는 운전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던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그걸 받고 잠깐이라도 기운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은 다들 바쁘고 시끄럽기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못 보게 됐어요. 나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누군가의 바카스가 될 수 있냐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이후 그는 나를 바카스라고 불렀고 나는 그를 기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름 대신 마음을 부르는 별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한마디 하면 나는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감정을 오래도록 곱씹게 되었어요. 그는 나보다 15살이 많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오래전에 헤어졌고 자식은 없으며 오랫동안 전국을 돌며 운전을 했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가 그렇게 조용했던 건 세상의 소음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귀를 닫아버린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에게 많은 걸 묻지 않았고 그도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말투와 걸음걸이, 커피를 마시는 손짓마저도 기억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말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건 그냥 커피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있어서예요. 그 말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캔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당신께 드릴게요. 힘내요. 기사님. 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웃었고 나는 그 미소에 처음으로 진짜 설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이 쉽게 들었고 꿈속에서도 그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어. 그 이후 나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종종 휴게소에 들르는 습관이 생겼고
회사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도 그 자리였어요. 그가 꼭 있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정말 힘든 날엔 어김없이 그가 먼저 와 있었어요. 마치 내가 올 걸 알기라도 한 듯이요. 어느 날은 내가 눈가가 촉촉한 채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아무 말 없이 바람막이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 주었고 나는 그 따뜻함에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조용히 캔커피를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이 위로라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 후로 그는 늘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 하루가 훨씬 덜 외로워졌어요. 우리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오래된 노래 이야기 같은 소소한 얘기를 나눴고 나는 점점 그가 없는 날은 허전해졌어요. 회사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웃음의 이유를 말하진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온 건 놀라움이었어요. 나보다 15살 많다고. 진짜야? 넌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굴어? 나는 그 말들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관계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넌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굴어? 나는 그 말들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가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관계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하루하루 쌓인 대화와 눈빛, 손끝의 온기와 입가의 미소 같은 거로만 알아낼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책갈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포장도 없이 손에 꼭 쥐고 온 건 오래된 책 한 권이었고 당신과 이야기 나눈 시간이 나에겐 이 책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기사님, 나도 당신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심인 시간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우리는 그날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처럼 같은 벤치에 앉아 하루를 나누었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은 점점 이 관계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까운 친구들은 대놓고 말했죠. 왜 하필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이 차가 그렇게 많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멋진 외모도 아니고 당장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뭐가 좋냐고 물었어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그 말들이 내 안에 불씨처럼 남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봐 스스로 묻게 됐죠. 그는 변함없이 내 옆에 있었지만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상처받아 있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너무 많은 얘기가 들려서 좀 흔들렸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들었고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침묵은 어색했고 그 침묵이 이어지자 나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내가 지켜내고 싶던 감정이 내가 흔들린 탓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 나는 문득 그가 없는 벤치를 상상해봤고 그 자리가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나는 먼저 벤치에 나가 있었고 오늘은 내가 늦었네요. 당신은 항상 기다리게만 하네요. 나는 그 순간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걸 확신했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제가 기다릴게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에 나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해를 정리했고 내 주변의 모든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는 이 사람의 진심은 그 누구도 대신 느낄 수 없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나는 따뜻한 커피 2잔을 준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나타날 거라고 믿었고, 나는 스크롤을 내리는 손끝에 온기를 느끼며 그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고, 그날 밤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는 벤치에 앉은 채 점점 움츠러드는 내 마음을 어쩌지 못했어요. 나는 곧장 병원 몇 곳을 돌아다녔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나는 결국 그가 자주 다니던 약국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곳의 약사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 그분 구급차에 실려 가셨어요. 정확한 병원은 모르지만 근처 대학병원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나는 곧장 병원 몇 곳을 돌아다녔고, 결국 나 찍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입원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의외로 밝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은 분명 날 찾아올 줄 알았어요. 나는 울음을 삼키며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파지라 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 모습까지 보여주는 건 부담이 될까봐 겁났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그런 걱정은 이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진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더 아끼게 될 거예요. 병실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는 치료에 집중했고, 나는 출퇴근 시간마다 병원으로 달려가 그의 옆을 지켰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같이 듣던 라디오, 같이 마시던 보리차. 잠깐의 미소와 눈빛 하나로도 위로가 되었고, 그 모든 순간이 쌓이며 나는 더 단단해졌어요. 그의 손을 잡은 날 이후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는 나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이 병원을 나가면 매일 당신을 위해 커피를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 꼭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줘요. 우리는 아직 다 못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함께 나가요. 그는 점차 회복해서 마침내 퇴원하는 날 나는 꽃 한 다발과 따뜻한 코트를 들고 병원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순간 나는 말 없이 그를 안았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나 다시 살아나온 기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휴게소 근처에 도착했고, 그는 말했다시피 나를 위해 작은 커피 한 잔을 내렸어요. 텀블러 뚜껑을 열자 퍼지는 향기와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정성이 어쩌면 나를 더 눈물 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그날 이후 일을 줄였고, 나는 점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현실은 이상보다 무거웠어요. 그는 당장 수입이 없었고, 나는 회사에서 잦은 병간호로 휴가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회사를 정리하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미쳤냐고, 어떻게 그런 결정하느냐고 하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어요. 나는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작고 오래된 휴게소 근처의 공터를 빌려 작은 매점을 열었고, 커피와 바카스 몇 캔,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든 유자차를 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간판도 없이 시작된 그 공간에 처음 손님이 들어섰을 때 나는 손끝이 떨렸지만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는 그를 기다리던 시간의 연장이고, 그를 기다리는 나의 다짐이에요. 그는 매일 들러서 내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내가 나다운 곳은 여기예요. 그 이후 그는 매점 한쪽에서 조용히 탁자와 의자를 정리해줬고, 사람들은 우리를 그 여자, 그 기사님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매점은 그리 화려하지도
돈이 많이 벌리는 곳도 아니었지만 우리 둘에겐 세상 어떤 집보다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그는 먼저 나와 매장을 열고 커피 기계를 살피고, 정오 무렵이면 트럭 기사님들이 하나둘 들러 쉬어갔고, 어떤 사람은 고단한 얼굴로 바카스 한 캔을 사며 여기 진짜 오래 가겠네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눈빛만으로도 필요한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어요. 나는 그가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좋았고, 그는 내가 커피를 따르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우리는 점점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어떤 날은 그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해가 지는 걸 보았어요. 그 고요 속에서도 마음은 분주하게 서로를 안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조용한 삶이 오히려 가장 큰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이 마지막 장을 평생 넘기지 않을래요. 우리는 말 없이 손을 맞잡았고, 매점 앞에 핀들국화 몇 송이만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어느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모든 루틴이 되었고, 나는 그의 걸음 속도에 맞춰 걷는 게 자연스러워졌으며, 그는 내가 말없이 잠깐 멍하니 있을 때마다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어요. 오늘은 당신이 나한테 바카스예요. 그렇게 웃고 안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고, 우리는 이미 이름보다 더 깊은 호칭으로 서로를 불러왔어요. 나는 그에게 내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는 나에게 내 마지막 인연이라고 속삭였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 둘만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우리의 시간 속에서 나는 영원히 이 계절이 반복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그렇듯 가장 따뜻한 시간은 끝을 예고하지 않고 사라지기 시작하죠.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늦게 매점에 도착했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요즘 좀 피곤하나 보여. 내가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기사님도 이젠 나이 드셨죠. 그는 따라 웃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맴돌았어요. 그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맴돌았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이후 며칠간 그는 점점 기운을 잃어서 어느 날은 매점에 오지도 않았어요.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연락처도 없는 그를 찾기 위해 그의 트럭 주차 장소를 찾아갔고, 거기서 병원 이름이 적힌 종이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병원을 찾아가 입원실 앞에 선 순간, 떨리는 손으로 병원을 찾아가 입원실 앞에 선 순간, 창문 너머로 잠든 그의 얼굴을 본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간호사는 말했어요. 지병이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요. 그는 병상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는 끝까지 웃는 얼굴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말했어요. 바보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함께 아픈 시간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 말고 당신을 기억해주는 다른 사람과 꼭 따뜻하게 살아줘요. 나는 그 말이 가슴을 찢는 칼처럼 느껴졌고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평생 당신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다음 생엔 내가 먼저 당신을 찾아갈게요. 그리고 꼭 같이 오래 걸을 거예요. 며칠 뒤 나는 병원에서 조용히 퇴원한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매점에 홀로 앉아 그가 다시 걸어올 것 같은 그 길목만 바라보며 나는 하루하루를 견뎠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작고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그가 손수 적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나는 이제 이 길을 다 걸었고 다시 돌아가도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은 하루 더 살아나고 싶어졌고, 당신이 바카스를 내밀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을 얻었어요. 내가 병실에서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온기를 당신이 간직해줬으면 해요. 그 온기가 세상 어디론가 흘러가 당신처럼 외로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그 안에는 그가 손수 적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나는 이제 이 길을 다 걸었고 다시 되돌아가도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은 하루 더 살아나고 싶어졌고, 당신이 바카스를 내밀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을 얻었어요. 내가 병실에서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온기를 당신이 간직해줬으면 해요. 그 온기가 세상 어디론가 흘러가 당신처럼 외로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마지막 사랑이었고 그 어떤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이 계절을 지나 다음 봄에도 웃어주세요. 당신을 사랑했던, 당신을 기다렸던, 그리고 끝까지 당신만을 바라봤던 사람 올림.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고 누군가 나를 토닥이는 듯한 착각 속에서 처음으로 사랑한다 라는 말을 소리내 말했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주소도 몰랐지만 그 편지 한 장은 내 안에 깊이 새겨졌고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벤치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는 오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 그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렸고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가 건네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가 떠난 이후에도 나는 매일 아침 매점 문을 열었고 가게 앞 벤치에는 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두었어요. 아무도 마시지 않을 그 커피는 마치 그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 같았고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내가 왜 계속 그 자리를 지키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매점을 찾는 기사님들은 말없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손을 흔들며 갔어요. 어떤 날은 눈이 내렸고 어떤 날은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나는 벤치를 닫고 커피를 올려두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낯선 젊은 남자가 매점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긴 뭔가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이 자리 참 좋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엔 이 자리를 지키던 분이 계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었죠.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이 따뜻함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나는 그를 기다렸던 시간보다 그가 내게 남긴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기로 했고 매점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흐릿하게 웃고 있는 그와 내 모습, 그 속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직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카스, 오늘은 아주 힘들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기사님 덕분에 오늘도 괜찮았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켰고 그가 내게 알려준 사랑의 방식, 조용하지만 강한 그 따뜻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내 매점은 단순한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표정이 모이는 작은 쉼터가 되었어요. 출근 전 짧은 여유를 즐기려는 기사님, 장거리 이동 중에 잠깐 들른 부부, 산책하다 들어온 어르신까지 모두 이곳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나는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어느 순간 내가 그를 통해 배운 경청의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자리한 태도였어요. 누구도 크게 웃거나 울지 않아도 되는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히 치유하였고 나 역시 그들의 조용한 이야기에 위로받았어요. 나는 점점 바카스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그 이름이 이제는 부끄럽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고 그가 내게 처음 붙여준 그 호칭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계절은 어느새 봄이 되어 있었고 벤치 옆 화단에는 들꽃이 저절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득 그와 함께 봄을 맞이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봄이 그가 남기고 간 온기가 만든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매점 앞 작은 나무 아래에 그를 기리는 작은 편말을 세웠어요. 이곳에 따뜻한 마음을 남기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편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눈가를 훔치며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그렇게 나는 누군가의 기억으로만 존재했던 그를 이 공간 속에서 되살려냈고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매점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가 올까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었고 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그와 함께 있는 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인사는 따뜻했고 매일 오던 손님들은 이제 내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나는 그가 남기고 간 온기를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었고 그렇게 내 삶은 더 단단하고 조용한 평화를 품게 되었어요. 가끔 매점 한쪽에 앉아 그와 나누었던 대화들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문득문득 들려오는 라디오 속 낡은 노래들은 그와 함께 들었던 시간으로 나를 데려가곤 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그 시간에 머물지 않았고 이제는 그 시간을 품은 채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던 낯선 노부인이 내게 말을 걸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특별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랑은 참 많은 형태로 남는 거네요. 당신은 그걸 잘 알고 계신 분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말이 적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은 어떤 말보다 컸어요. 그는 이제 없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여기 남아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다시 인사했어요. 기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여긴 여전히 따뜻해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당신이 남기고 간 커피 한 잔의 위로를 받아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도 여기 있어요. 시간은 흘러 또 하나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매점 앞 들꽃은 다시 피어났어요. 나는 매일 벤치 옆 작은 편말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고 하루하루 그와 함께했던 기억을 정리하면서도 절대 덜어내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내게 바카스 아줌마라고 불렀고 나는 그 호칭이 더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름이 나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마을에 찾아온 방송국 리포터가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왜 매일 그 벤치에 커피를 올려놓는지, 왜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는지 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저를 지켜냈고 이제는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요. 방송이 나간 뒤 매점엔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며 커피를 마시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진만 찍고 가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내게 손편지를 남기고 갔어요. 그 안에는 각자의 외로움과 상실,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사연을 읽으며 또 한 번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은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도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매점 한쪽에 작은 노트를 두었고 그 안엔 사람들의 기다림의 기록이 하나둘 채워져 갔어요. 누군가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누군가는 멀어진 친구를, 누군가는 다시 보고 싶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 기록들 사이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이제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혼자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들국화가 피기 시작한 어느 봄날, 나는 알 수 없는 피로와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긴 시간 몸을 혹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이게 내 마지막 봄이 될 수도 있을까? 그런데도 나는 다시 매점으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벤치를 닦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느려진 걸음으로 탁자를 닦고, 커피를 따를 때도 손이 떨리는 걸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나를 본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말했어요. 이젠 좀 쉬셔야죠. 이 공간은 이미 충분히 오래 따뜻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게도 조용히 이렇게 인사했어요. 기사님, 이제 곧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당신이 준 온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나는 매점 벽에 걸린 우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노트를 열었고, 거기에는 매일매일 내가 남긴 단 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오늘도 당신이 그리웠어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이 와도 당신은 오늘처럼 여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더 두렵지 않았고, 이 조용한 이별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벤치 위에 올려두며 속삭였어요. 기사님, 마지막으로 한 잔 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벤치에 더 커피를 올려두지 않았어요. 내일이 와도 당신은 오늘처럼 여기에 남아있을 거예요. 대신 커피잔 하나를 유리 진열장 안에 담아두고 그 위에 작게 썼어요. 이 자리에 온기를 남긴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고, 때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더 벤치에 앉아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이야기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는 노트를 닫고 사진을 벽에서 내려 가심에 안고 천천히 매점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나는 그와 처음 만났던 그날의 저녁 공기와 똑같은 바람을 느꼈고, 어쩌면 그는 여전히 이곳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벤치를 돌아봤고, 거기엔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 몇 송이만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사님, 나 이제 갑니다. 당신이 남겨준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온기로 많은 사람을 안아줬어요. 나 잘했죠. 그러니 이젠 당신이 나를 기다릴 차례예요. 나는 그 말과 함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그 하늘은 마치 그의 웃음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켜온 여자가 있었다고. 매일 같은 시간 커피 한 잔을 벤치에 놓던 여자였다고. 그리고 그 여자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나는 이제 이야기를 떠나가지만 내가 남긴 시간과 마음은 여전히 이 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닿고 있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바카스 여자의 이야기는 끝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외로운 누군가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건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말 없이 건네는 커피 한 잔에 여전히 사람들은 위로받고 있을 거예요.